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막 들었는데 요점 정리로 요점 정리로 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정말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어,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윤용순 대표이사님이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못 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손을 더 못 든대.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손을 못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무게래요. 인생의 무게감 때문에 손을 못 드시는데 이게 꼭 나이 많으신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도 나타난대요.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가지고 어느 대학 갈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 다 서울대를 쓴대요. 그리고 이제 좀 덜 쓴 애들이 연세대, 고려대.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어느 대학을 쓸까요?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한 단계 내려와서 이제 연세대, 고대 이런 데를 쓴대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쓸까요? 서울. 윤용순 대표 이사님으로 얘기로는 지방 국립대를 쓴대요. 근데 저도 고3을 경험해본 결과 서울 안에만 있으면 돼. 내가 통학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꿈이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옛날에는 우리가 계층 이동이 됐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를 꿈꾸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윤용순 대표이사님이 그 병원에 가면 진료하잖아요. 애들이 올 때가 있대요. 그러면 너무 훌륭하신 의사인 게 그냥 진료 보고 끝 이게 아니라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되게 훌륭하시죠? 근데 두 부류로 딱 나눠진대요. 첫 번째 부류는 너 어느 대학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저 의대요. 저 약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대요.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반에서 무조건 5등 안에 드는 애들. 근데 그 외의 친구들한테 너 무슨 대학 갈래?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게요? 대학 안 가요. 게이네네요, 걔는. 아무데나, 아무데나. 뭐라고 하냐면, 몰라요. 몰라요. 그냥 별로 생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좀 그런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애터미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애들이 우리 파트너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임페리얼을 꿈꾸고 막 나가는데 그 새로 사업 시작한 친구들한테 너네 애터미에서 목표가 뭐니? 물어보면 걔네는 막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윤용순 대표이사님이 음, 정년이 6년 남았대요 애터미에서.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55세인가? 아, 그럼 더 많으신가? 하여튼 정년이 6년 남으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 애터미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멋진 리더를 만드는 걸 자기는 하고 싶대요. 맨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애터미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진짜 멋진 리더를 만들고 싶은데 멋진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멋진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아, 윤영숙 대표님 되게 좋아할 때다. 어떤 리더가 진짜 멋진 리더냐면요. 맞아요.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리더가 진짜 멋진 리더래요. 근데 그게 엉겁결에 파트너가 성장이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성장시켜야지라고 찝고 진짜로 성장시켜내는 리더가 진짜 멋진 리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 이유가 왜 그 사람이 진짜 멋진 리더냐면 모든 사람이 성장하기를 꿈꾼대요. 다 원한대요. 근데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멋진 리더는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리더가 진짜 멋진 리더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대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눌리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깨워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신 게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기대하시나요? 기대 안 하시나요? 기대 안 하죠. 근데 줄을 서서 먹어. 그러면 먹어보고 싶잖아요. 기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장 가능성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성장을 원하니까 그런 것도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미나를 가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오롯에 갔어요. 한 200명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망하겠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오롯에 갔는데 막 7,000명이 있어. 그러면 내용 필요 없어. 이 회사 뭔가 있네? 이렇게 된대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다 성장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보는 이유가 모두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무의식 중에 우리가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에도 보면 어, 첫 번째 보면 파란 색깔 글씨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걸 다스리게끔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스린다라는 게 뭐냐면 실력이 좀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실력이 있기를 꿈꾼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거는 뭐냐면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성장하는 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이게 뭐냐면 이름을 지어서 다 부르게 했대요. 근데 이름을 지어서 불러준다라는 게 영향력이 되게 있는 건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부여하고 그걸 우리가 다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향력 끼치기를 원한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근데 이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주는 호르몬들을 보면 결국에는 성장했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고요. 그 다음에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절제했을 때래요. 내가 내 절제에 성공했을 때 나오는 게 세로토닌이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옥시토신이 나오고 자아 실현이 되는 것도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때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도 성장하고 성공하고 했을 때 계속 행복감을 느끼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는 뭐냐?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손을 드셨지만 손을 들었든 안 들었든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눌려 있어서 그런 거지 누구든지 다 성장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요였어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본성이 그럼 눌려 있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병원에 가면 인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인턴들한테 밥 먹을래? 밥은 먹었냐? 물어보면 대답을 하나같이 똑같이 한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본성인데 얘네들이 왜 밥을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지?
이걸 가만히 살펴보셨더니 인턴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레지던트가 지나가면서 야, 세월 좋다. 내 때는 밥도 못 먹었는데 이러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몇 번 듣잖아요. 그럼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먹는 본성마저 통제를 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것도 발휘가 안 되면 무언가에 눌려 있는 거다. 그러면 혹시 이 얘기가 다 공감이 되세요? 나는 진짜 사람이 성장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이 이거에 공감이 되세요? 아, 되시는구나.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그런가? 그냥 지금 현실 안주하는 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애터미 사업자 중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안주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크라운 마스터는 크라운 마스터에 그냥 만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말을 아우 나는 크라운 마스터면 됐어. 나 지금도 너무 충분해. 그 다음은 뭐 신의 뜻에 맡기는 거지.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너무 운이 좋게 내 좌측에서 임페리얼 2명, 우측에서 임페리얼 2명이 나와서 밀려가서 임페리얼이 됐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말대로 별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임페리얼 됐으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임페리얼이 됐으면 만약에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저 임페리얼 반납할게요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근데 우리 그렇게 임페리얼 됐어요. 반납하실 분. 왜 반납해?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사람들은 다 그럼 성장하길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거기서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눌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냐? 외부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무기력에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서 자꾸 눌려서 성장을 꿈꾸지 못하게 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이거를 또 우리 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일하다 보면 파트너가 뭐 해봐요. 사장님,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라고 막 제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파트너가 반응이 없어. 막 잘해보려고 이거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윤용순 대표이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안타깝게 봐라. 긍휼하게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안쓰러운 상황인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타깝게 보는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감과 공감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일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인데 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감과 공감이라는 다리가 놔줘야 됩니다. 브릿지가.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우리 현장에 나가서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도 계속 우리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성적으로 기깔나게 마케팅 플랜을 풀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사업하던가요? 거의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케팅 플랜 팍 풀면 하겠지? 근데 사람들은 이성적인 거에 설득되지 않는데요. 근데 오히려 어떤 거에 설득되냐면 그 사람을 만나서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그럼 한번 들어볼까? 그럼 한번 써볼까? 그럼 한번 해볼까?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교감과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도 결국에는 뭐 하러 가는 거냐면 교감과 공감을 하러 가는 거래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도 마케팅 플랜 풀고 이런 시간이 있지만 사람들 마음이 진짜 움직이는 거는 승급식 아닐까요? 승급식 그리고 팝콘 애텀.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 무대 위에 가 있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드는 거냐면 교감과 공감에서 드는 거래요. 회사 소개에서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할 때 교감과 공감을 진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럼 교감과 공감을 여자가 잘할까요?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 여자가 잘합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애터미에 여자가 더 많대요. 근데 뭐냐면 결국에 올라가면 또 비슷하거든요. 이 높은 직급자에 가면 성비가 비슷한데 남자분들은 여자보다 더 나은 게 있대요. 뭐냐면 이성과 체력. 그래서 이성과 체력을 겸비한 남자는 교감과 공감을 훈련하잖아요. 천하무적이 된대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여자들도 그러면 이성과 체력을 기르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감과 공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또 이성과 체력도 길러 나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내가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현실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나를 누르는 것 뿐이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슬로우. 이거 보셨죠? 맨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좀 고차원적인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맨 밑에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는 건데 또 같은 얘기예요. 다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맨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잖아요. 어떤 강사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막 내 가슴이 뭉클해. 그리고 막 동기부여가 됐어. 그러면 1번, 저 사람이니까 저렇겠지. 2번,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2번 생각을 거의 하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가 성장과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너무 중요한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하대요.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대요. 첫 번째는 성장형 마인드셋.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요. 고정형 마인드셋. 그러니까 성장형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 자꾸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또 해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영감은 뭐냐면 누군가가 잘해요. 그러면 내가 저걸 한번 본받아서 배워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장형 마인드셋. 근데 고정형 마인드셋은 뭐냐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우선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비즈니스 세미나에서도 윤용순 대표이사님이 거절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도전을 안 한대요. 고정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안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만족해 이거보다는 내가 새로운 걸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도전을 못하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질투한다. 누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뭐 때문에 성공했지라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겠지. 저 사람은 파트너가 잘 나왔겠지. 저 사람은 괜찮은 라인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정형 마인드셋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충격 먹었던 한마디는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교만. 그걸 전문 용어로 교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만한 게 으스대고 이런 게 교만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교만이고 나는 못해라고 내가 단정 지어버리는 것도 교만한 거래요. 어차피 사람은 가능성을 타고 났는데 내 경험, 내 생각 가지고 내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부터가 교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장형 마인드셋과 고정형 마인드셋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피드백을 하잖아요. 피드백을 했을 때
고정형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좀 기분 나빠한대요. 근데 성장형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 누가 피드백을 해주면 바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그 피드백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100% 고정형 마인드셋, 100%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질까요? 그쵸? 그건 기계겠죠, 기계.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한대요. 고정형 마인드셋하고 성장형 마인드셋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고정형 마인드셋 비율이 커지기도 하고 성장형 마인드셋 비율이 커지기도 하는데 자, 볼게요.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고정형이 90%, 그다음에 성장이 10%.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고정형이 10%, 성장형이 90%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쳤을 때 내 마인드셋은 몇 번인 것 같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4번 가고 싶다. 4번 가고 싶다. 3번. 네, 이제 지금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지금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최대한 노력해서 5번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5번까지 가야지 사업이 잘 된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 5번까지 안 가면 얻어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진짜 5번까지 가게끔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윤용순 대표이사님이 본인이 노력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윤용순 대표이사님은 고정형일까요? 성장형일까요? 성장형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면 여러분 제가 진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제가 저 마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아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진짜 노력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분은 우선 매일매일 기도한대요. 매일매일 뭐라고 기도하냐면 선입견이 나를 덮지 않게 해주세요. 선입견이 나를 덮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넘어서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엄청 매일매일 하신대요. 그쵸?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고 매일매일 메모를 하신대요. 그 우리 A케어에 들어가면 세 줄 메모 있잖아요. 본인도 기도하지 않고 적지 않으면 바로 고정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 그거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그 세 줄 메모를 매일매일 하신대요. A케어에 들어 몇십 년간. 그래서 진짜 저런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저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윤용순 대표이사님이 만약에 자기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메모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병원에 있을 때 애터미에 오라고 하잖아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자기가 고정형 마인드셋이었으면 애터미에 갈 이유가 없대요. 이미 돈도 받고 이미 의사하고 이미 잘 사는데 나 그냥 여기 만족하면 되는데 애터미를 왜 가나. 근데 본인이 추구하는 게 사람을 세워나간다라는 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럼 또 한 번의 성장으로 애터미에 오셨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난 애터미에 안 왔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자꾸 마인드셋을 고정형이 아니라 성장형으로 조금 더 나아져야지, 조금 더 잘해봐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커나갈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갖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찔린 거는 거기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리더가 될수록 안 적는다. 리더가 될수록 안 적는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노트를 사서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끔 또 차에 놓고 와서 못 쓸 때도 있지만 진짜 쓰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반성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하다 보면 강의 중에도 듣고 나도 모르게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무슨 얘기를 저는 많이 했냐면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이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정형 마인드셋의 첫 번째 말이 뭐냐? 사람은 안 변해요. 이게 고정형 마인드셋의 첫 번째였어요. 근데 성장형은 뭐냐면 사람은 변한다. 근데 윤용순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거 보잖아요. 뭐 윤용순 대표이사님이 100% 엄청 다 맞다 이거는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닮아갈 분이잖아요. 닮아갈 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람을 세워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변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걸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사람이 변한다라고 생각해야지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이 장표를 보면서 좀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요게 그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현실의 무게, 인생의 무게로 이 마인드셋이 고정형 마인드셋 점수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내고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자, 그래서 우리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렇게 하래요. 실패를 즐기고, 도전을 즐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참고 끝까지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라 얘기가 뒤에 이어질 거거든요. 세상의 지혜를 다 갖는 방법.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거였어요. 우리 사업하면서 지혜가 필요하던가요? 진짜 필요하던가요? 진짜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근데 지혜를 늘리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혜를 늘리기 위한 방법. 뭐죠? 책 읽는 거, 강의 듣는 거, 또 뭐 있을까요? 경험해 보는 거, 그쵸?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 근데 여러분들 얘기하신 게 다 맞는 게 뭘 지혜라고 하냐면요. 경험, 내가 살아온 경험, 그리고 내가 배워온 지식, 그 다음에 나를 성찰하는 이성. 이 세 개가 종합됐을 때 그걸 지혜라고 한대요. 근데 간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지식, 간접적인 이성을 제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경청하는 거래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쏙 내 걸로 흡수해 오면 그게 내 지혜가 된대요. 경청하는 것 속에는 그런 게 다 있는데 그 대신 아무 얘기나 다 경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청은 다 하지만 아무 얘기나 다 받아들이지는 말아라. 나만의 또 가치를 가지고 그걸 필터링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이제 나온 거니까 넘어갈게요. 어, 그 듣는 걸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멘토링을 하래요. 나만의 멘토를 정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이 다 나의 지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멘토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멘토링을 할 때도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 멘토가 되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다리 놓기를 하셔야 된대요. 내 멘토한테도. 우리 아까 다리 놓는 게 뭐와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리 놓는 거, 우리 사업에서 중요한 거. 맞아요. 교감과 공감. 멘토하고도 교감과 공감이 우선 돼야 진짜 멘토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멘토가 무슨 얘기 할 때, 자, 제 멘토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멘토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하면, 맞아요 하고 들으래요. 근데 내 속에서 필터링을 하면 된다. 그리고 맞아요 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제 멘토가 돼주세요. 앞으로 제 멘토 할래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래서 아마 그날 강의 끝나고 많은 분들이 윤용순 대표사업자래. 대표이사님한테 가서 제 멘토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 멘토를 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장 네, 빨리 그분과 또 친해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멘토라고 부르면 기분이 누가 와서 유미영 부장님 제 멘토예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죠.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그 멘토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런 감정을 느낀대요. 나의 경험과 지식이 가치 있음을 인정받는다. 두 번째로는 내가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 성장의 기회. 이건 뭐냐면 내가 멘토링을 하면서 우리도 상담할 때 막 상담하다가 내가 아주 주옥 같은 멘트를 했어.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거 괜찮았어. 이럴 때 있고 또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얘기하면서 정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리더십과 자신감 향상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청을 하는 거다. 근데 그 경청도 어떤 멘토를 삼아놓고 그분과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너무 좋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두 가지. 오늘 얘기했던 게 마인드셋을 고정형 마인드셋을 갖냐,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냐. 두 번째는 멘토를 가지고 간다. 멘토를 삼아서 간다라는 거. 요거였는데 멘토는요. 한 명인 게 좋을까요? 여러 명인 게 좋을까요? 여러 명인 게 좋대요. 만약에 이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제 멘토로 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지혜를 제가 싹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많이 삼으면 좋은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영순 대표이사님이 예수병원에 있을 때 원장을 하셨던 네 분이래요. 근데 이 네 분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답. 이 네 분이요, 어,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대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 안에 이제 임원 같은, 그 나라를 운영 같이 하는 분들도 본인 인맥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병원도 마찬가지래요. 원장이 바뀌면 임원진들도 본인 인맥으로 바뀐대요. 근데 윤용순 대표 이사님은 이 네 분의 원장님 때 모두 다 임원을 지내셨대요. 어.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분하고는 엄청 친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병원을 잘 이끌어 나갔는데 그분하고 진짜 앙숙인 분이 다음 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유 저는 그래도 그 이전 원장님하고 너무 친했어서 제가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냈는데 그걸 안 받고 6번을 찾아와가지고 본인이 임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 이 네 분이 잘하는 게 다 달랐대요. 어떤 한 분은 완전 선교사님이어가지고 기독교 인맥을 본인한테 엄청 많이 소개를 해주셨대요.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사람을 세우는데 너무 도움이 돼 이러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어떤 원장님은 기독교 인맥보다는 정재계 인물들하고 그렇게 친해가지고 막 장관하고 밥 먹고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본인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 만나는 게 그렇게 사람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나를 생각해서 불러준 거기 때문에 매번 잘 나가셨대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빛을 발하고 있냐면 애터미에 와서 그 인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멘토를 삼으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어, 잠시만요. 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윤용순 대표이사님 부인이 이 원장 때도 임원하고 저 원장 때도 임원하고 다른 원장 때도 임원하고 하니까 그 대표님 부인이 대표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박쥐야? 당신은 박쥐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진짜 다 배울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본인이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진짜 뭔가 배울 점이 있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같이 지낼래?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네요.
형, 나 형이 너무 좋아. 내 친형처럼 지낼래? 그리고 뭐, 누나, 나 너무 누나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 우리 가족처럼 지내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근데 실제로 그때 태국에인가 여행을 가셨는데 버스에서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그 버스에서 잠깐 그 형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서 형, 나 형 친형처럼 생각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그날 새벽 3시까지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했대요.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와 정말 교감과 공감의 끝판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렇게 인연이 된 분이 베이직 교회 부목사님이래요 지금. 그 베이직 교회가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 아,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가족처럼 지내자 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결혼하기 전에 형 가족처럼 지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족이 70명이었대요. 근데 이제 맞아요. 조정민 목사님 교회 맞습니다. 70명의 그런 가족들이 만들어졌는데 70명의 가족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우리 부인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결혼할 사람 한번 보자 했는데 70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어 거기 만나지 마. 왜? 이랬더니 여자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오해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본인 결혼하고 나서 집에 여자 동생들 이런 사람 20명을 불렀대요. 그 20명이 본인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했는데 부인이 그 친구들 다 가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만나지 말라고 하더래요. 너무 너무 편안한 사이인 것 같아. 만나지 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자 가족은 안 만들어진다 라고 하셨는데 요는 뭐냐면요. 본인이 지금 애터미에서 엄청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마다 공부해서 자기는 공부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멘토를 삼고 경청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교감과 공감을 먼저 해라. 교감과 공감을 먼저 해라. 그리고 우리 사업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일랜드가 되면 안 된다. 네. 외딴 섬이 되면 안 된다. 외딴 섬이 돼가지고 혼자 고민하다가 아우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고정형 마인드셋. 그래서 외딴 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면 계속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사람들이 이것들을 원하는 거래요. 여기에서 내가 저거에서 성공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건데 그죠? 8개. 8개 중에 하나는 포기해도 돼. 그럼 못 포기하실래요? 외모. 뭐? 뭐?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은 뭐였냐면 강의? 강의 이거였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8개 중에서 하나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아유 저거 하나는 포기하지 뭐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고정형 마인드셋이 된대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가 다 저기에서 성공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래요. 근데 그게 욕심이 아니다. 저기서 다 잘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아니라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다 성공하려고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매번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대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근데 그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첫 번째 Y가 없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없대요. 내가 왜 애터미에 있는가? 윤용순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 애터미에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 선택이 사람을 세우는 선택인가? 아무리 좋은 거여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건 선택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얻어가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가를 먼저 정해야 된다. 왜 애터미에 왔냐? 돈 벌려고 왔냐? 돈도 괜찮대요. 아, 돈을 어떻게 Y라고 해요? 없는 것보단 낫다. 돈도 Y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세우는 게 Y가 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내가 멋진 리더가 되는 게 Y가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세우는 거. 그럼 중간에 있는 what은 뭘까요? 중간에 있는 what.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게 애터미의 인생 시나리오래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가 정확히 적어지지 않으면 Y도 안 나오고 How도 안 나온다. 인생 시나리오가 정해져야 쭉 연결돼서 내가 왜 애터미를 하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영순 대표님이 애터미에 오실 때 Y, 비전, Y, what, how 이거를 이렇게 본인이 정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런 걸 뭔 일을 하든지 이런 걸 정해놓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까지였어요. 윤용순 대표 이사님이 전해주신 내용인데 결론은 뭐냐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 되겠어. 그거 할 수 있겠어. 라는 거는 고정형 마인드셋이고 그거 내가 한계를 지어버리는 굉장히 교만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멘토를 삼아서 경청하고 경청은 하되 또 무슨 얘기 하셨냐면 필터링 해 나가면서 애터미 사업에서 모두 성공하시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되셨나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어려워요.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윤영수 대표 이사님 요 강의는 1시간 40분이긴 한데 제가 톡방에 한 번 더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